안녕하십니까. 서블릿 JSP 웹 프로그래밍의 저자 김승현입니다. 자, 이번 라운드에서는 그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을 해볼 텐데요. 그 프로젝트를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면서 소스를 작성할 거고, 이러한 소스는 여러 사람에 의해서 수정이 될 거니까 그런 수정된 상황에 대한 형상을 관리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소스를 저장하고 소스가 변경된 사항들을 히스토리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서버가 하나 필요한데요. 그런 서버 역할을 하는 것으로 크게 그 대중적인 것이 CVS와 그 우리가 같이 학습할 CVS라는 것과 SVN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둘 다 그 형상을 관리해 줄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CVS는 Concurrent Version Systems의 약자고요. 그 다음에 SVN은 서브 버전이라는 그 이름의 약자로 뭐 둘 다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대세는 뭐 SVN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CVS가 이제 접속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능적인 부분에 그 지금 SVN을 못 따라오는 몇몇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SVN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예전에는 이러한 CVS를 먼저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교육에서 CVS를 가지고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CVS와 SVN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여러분들께서 뭐 두 가지 다 형상을 관리하는 그 툴이다 아니면 서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CVS를 통해서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 챕터의 아젠다입니다. 세 번째로는 CVS에서 버전 관리와 그리고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이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게 뭐 버전 관리나 충돌 관리가 무슨 얘기인지는 뒤쪽에서 해당 내용이 나왔을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VS는 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Concurrent Versions System이라는 것의 약자로서 그 파일이나 프로젝트를 버전별로 관리해주는 서버 클라이언트 통합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버 클라이언트 통합 프로그램을 우리가 CS라고 부르는데요. 반대죠. 여기가 S고 여기가 C죠. 클라이언트하고 서버 측에 있는 그 통신을 통해서 서버에 그 각각의 클라이언트들이 파일을 저장을 시키든지 프로젝트의 소스를 저장을 시켜서 관리할 수 있는 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델타 컴프레션이라는 압축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이거는 그 원본 파일은 하나만 존재하고 그리고 다른 파일들이 여기에 추가로 이제 올라왔을 때 그 차이점만을 압축하여 저장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CVS나 SVN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작은 용량으로도 여러 명이 올린 소스들을 히스토리별로 관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형태가 바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CVS의 기능을 요약을 해보면 히스토리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히스토리라는 것은 제가 이클립스에서 잠깐 프로젝트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라운드 언더바 07 웹 모듈 2.5로 해서 생성을 시키면 되겠네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간단하게 HTML 문서를 하나를 생성을 시켰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HTML 문서에서 최초의 작성자가 라운드 07 언더바 01.htm 해서 최초로 작성한 사람이 헬로 월드라고 하는 이러한 글자를 적고 저장을 시켰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까지 저장된 이 상황이 첫 번째 히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를 그 CVS나 SVN을 이용해서 그 서버에다가 올려두게 되면 첫 번째 사람이 여기까지 문서를 작성한 게 될 거고요. 공동 작업을 한 다른 사람이 이쪽 아래쪽에다가 BR 태그를 사용을 해서 Hi there. 자, 이렇게 추가적인 문구를 작성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델타 컴프레션이라는 부분에서는 원본 파일은 하나만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 차이점만 이렇게 이제 차이점만을 압축해서 저장시키는 그러한 방식이 바로 델타 컴프레션 방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이제 원본 문서에 이러한 내용을 추가했다라는 것이 바로 히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첫 번째 사람이 다시 거기에 대고 어떠한 문구를 또 추가적으로 작성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히스토리로서 저장이 되는 거죠. 자, 방금과 같이 제가 3번을 저장을 했는데 이렇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3번을 서버로 그대로 이제 보내게 되면 서버에는 최초에는 여기에 있는 요 내용만 가지고 첫 번째 내용이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얘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다시 또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얘까지 포함된 내용으로 해서 총 3개의 히스토리가 저장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그 소스가 변경되었을 때, 잘못 변경이 되었을 때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시금 그 소스들 상간의 결합이나 수정 혹은 머지라는 작업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히스토리 기능이라는 것이 CVS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CVS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서버로 전송한 시점마다, 조금 전에 제가 그냥 저장 버튼을 누른 게 아니라 서버로 전송을 한다 그랬잖아요. 서버로 전송한 시점마다의 기록을 히스토리로 남길 수 있는 것이 CVS나 SVN과 같은 형상관리 툴의 가장 첫 번째 주요한 목적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델타 컴프레션이라는 기능인데요. 그 원본 파일 대비 저장되는 각 파일별 차이점만을 저장하여 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본 파일이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첫 번째로 저장되는 것을 원본 파일로 보면 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작성되는 거, 뭐 지워질 수도 있고 글자가 에딩되어서 추가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이제 차이점을 저장하여 용량을 줄일 수 있는 기능. 이것도 CVS나 SVN의 가장 큰 특징이 될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이러한 그 형상 관리 툴을 사용한 이유가 병합 기능 때문인데요. 공동으로 여러 사람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각 개발자의 개발 내용을 병합시켜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A라는 사람이 작성한 내용하고 B라는 사람이 작성한 내용, C라는 사람이 작성한 내용 모두를 합쳐서 이제 하나의 이제 소스로 관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세 사람이 작성한 소스가 처음부터 최초 시점부터 서로 다르게 다 작성이 되었다라면 사실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겠죠. 나중에 취합을 시킨다. 우리 취합시킨다는 건 머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병합을 시키려고 할 때 세 사람이 똑같은 작업을 했을 때 이거를 병합하려고 하면 다시금 소스를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소스를 먼저 작성을 해두고 이것들을 각 세 사람이 다시금 다운받아서 자신의 영역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먼저 작업한 사람이 올릴 때 서버에 존재하고 있는 원본 파일과 비교해서 올리게 되고요. 두 번째 다시 또 올리려는 사람은 가장 먼저 작업한 사람이 올린 소스에다가 자신의 내용을 추가해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공동 작업에서 머지할 때 유리한 점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브랜치 기능인데요. 이 브랜치 기능이라는 거는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되다 보면 우리가 한 회사에서 같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여러 군데다가 이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일이 생기는데 각 회사마다 동일한 상태로 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약간씩 다른 상태, 다시 말하면 그 회사에 특화되어서 커스터마이징 된 상태로 내용을 받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같은 프로젝트지만 약간 미묘한 그 차이점, 그러니까 다른 이슈 때문에 분기되어 진행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상호 간에 별도로 소스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브랜치 기능입니다. 이 브랜치를 따른 부분도 역시 CVS나 SVN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니 살펴보실 수 있을 거고요. 네 번째로는 태그 기능입니다. 이 태그 기능은 사실 하나의 프로젝트가 진행되다가 우리가 1.0, 2.0, 3.0 어떤 제품에 대해서 버전이 있는 것이 있죠. 다시 말하면 기능들이 계속 추가되면서 1.0까지의 기능을 포함한 거, 거기에 발전되어서 2.0. 윈도우도 마찬가지죠. 윈도우도 뭐 2009 버전, 2010 버전, 2008 버전, 2010 버전, 이러한 식으로 XP 버전, 이러한 식으로 버전이 나눠지는데, 그렇게 버전별로 프로젝트를 관리를 할 때 태그 기능을 사용하면 태깅 시켜서 이름을 정해두고 그 버전으로 프로젝트를 특정 시점에 버저닝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얘의 또 하나의 특징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디프 기능인데요. 버전들 상호간이나 태그된 소스 상호간의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는 게 디프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스들 간에 서로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이 바로 디프 기능인데요. 제가 여기에 이제 적어 놓은 이런 기능들 이외에도 CVS나 SVN에는 몇몇 가지 기능들이 더 추가적으로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고 핵심적인 기능은 바로 이러한 기능들 때문에 우리가 CVS나 SVN과 같은 형상 관리 툴을 쓴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러한 CVS에 대해서 환경 설정을 한번 해보고 직접적으로 사용을 해볼 텐데요. CVS의 환경 설정 영역은, 서버는 일단 윈도우 환경에 맞는 CVS NT라고 하는 서버 프로그램을 사용할 겁니다. 나중에 SVN과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SVN이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SVN에 대한 서버도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클라이언트로는 이클립스에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 CVS 플러그인을 사용하든지, 비주얼 SVN 같은 경우에는 이클립스에서 서브 클립스나 서브 버전이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클립스에서 SVN에 접속할 수 있도록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CVS, SVN 사용법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쓰시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CVS 서버를 설치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다운로드를 먼저 받으셔야 되겠죠. 다음의 URL로 한번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URL은 직접 카피를 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해당 사이트로 이동을 해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뜰 텐데, 일단 윈도우 쪽 계열에 대해서 윈도우를 위한 CVS, 그 다음에 여기 also 맥 OS X에 대해서, 리눅스에 대해서 각각 CVS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여기에 링크가 걸려 있는데, 저는 지금 윈도우를 사용하기 때문에 CVS NT 윈도우용을 다운로드 받을 겁니다. 자, 윈도우용에 보시면 사실 이 CVS 서버는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전 여기에 있는 일단 30일 트라이얼 버전으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시면 트라이얼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윈도우용 트라이얼 버전이고요. 자, 이메일 주소는 아무거나 사용을 하셔도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윈도우 버전 쪽에는 지금 오스트레일리아, 저머니, 그 다음에 여기 UK, 그러니까 영어로 되어 있는 버전, 이 중에서 다운로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일단 한국어이기 때문에 영어로 해서 다운로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면 다운로드 페이지로 넘어왔고요. 다운로드 페이지에 보시면 자동으로, 조금만 기다리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다운로드가 걸리게 될 겁니다. 자,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 얘를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누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위저드가 하나 열리게 될 거고요. 위저드에서 잠시 기다리니까 다음과 같이 CVS 트라이얼 2009 버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바뀌고요. 넥스트를 누르시고 라이센스 동의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서버 앤 클라이언트, 서버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요. 어떤 걸 선택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첫 번째 있는 서버 앤 클라이언트는 서버2라고 클라이언트를 동시에 다 설치를 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서버가 존재하고 있을 때 클라이언트 툴만 설치하겠다. 세 번째 거는 서버만 설치를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PPT에서 설명을 드릴 때 디폴트 설치 후에 이제 재부팅을 시켜서 실행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디폴트가 지금 서버 앤 클라이언트죠. 그래서 얘를 그냥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신 후에는 인스톨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인스톨을 하고 나서는 이제 서버를 껐다 켜야 되니까 이제 동영상을 잠시 껐다가 이제 실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